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로 익히는 중고급 문법입니다. 생소하죠? 그냥 문법, 중급 문법, 고급 문법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중고급 같이 하면서 문제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아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강좌 개요를 보죠. 많이 써 있어요. 네,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쳐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했던 것은 중급 문법하고 고급 문법이었어요. 우리 프렌치 마스터에 있는 게 중급 문법, 그다음에 고급 문법 마스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또 뭐 문제 잠깐씩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불어 문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긴 했는데 뭐예요? 막상 원문이나 독해를 하거나 작문을 하다 보면 맞아 이게? 이거는 없는 건가 관사가? 이건 관사가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쓰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문법 구조도 헷갈리고요. 개념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난해해서 작문할 때나 또 문장을 해석할 때 뉘앙스까지 파악을 못하고 오역이나 글리스멍이라고 약간 의미가 빗나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많아요. 제가 가르쳐 보면. 그래서 작문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문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희미한 문법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급, 고급 따로따로 또 단계를 만들면 너무 방대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독해하고 작문할 때 가장 필요한 구문만을 가져와서 딱 꼼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중급에 있는 거 다 같이 다시 가져오고 고급에 있는 거 다 같이 가져오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익히면 필요한 문법에 대한 개념과 또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익히는 중국 문법 강의 한번 볼게요. 개념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요. 만약 근데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중국 문법이나 고급 문법 다시 들어가서 개념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문제도 문장 굉장히 많이 선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장들만 가지고 선별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어 문법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뭐 할 때 배영, 배두까지는 그냥 의미 알면 풀 수 있는데 세영이나 세두 이렇게 아주 고급 난이도는요. 확실하지 않으면 문장 이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영이나 세두까지 완벽하게 어려운 문장을 이해해서 뉘앙스까지 파악하고 작문도 완벽하게 해서 문법, 포트, 오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간당간당하게 붙으면 불안하잖아요. 아주 높은 점수로 배두하고 세영까지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문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 문법 했어요. 고급 문법 했어요. 그러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꼭 한 번씩 문제로 익히는 중급 문법을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강자 대상 볼게요.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고급 문법의 기본 개념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두나 세영이나 세두 응시자들은 꼭 이 문법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그렇죠. 뭐 세영 마스터나 또는 또 배두 프리패스 마스터 이런 것들을 쫙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법의 기본 개념 잡고 그다음에 문장 구조 확인하고 그다음에 청취, 독해, 작문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시험 보기 직전에 문제풀이 유형까지 보면 좋죠. 그다음에 외교 아카데미 준비생들이는 특히 이제 세1까지 시험을 봅니다. 외교 아카데미 들어가려면 외모고시죠. 그래서 외교 아카데미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문법을 확실하게 다지고 세1 공부하시고 프랑스 유학 준비생 요즘에 프랑스 유학도 세1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1을 따고 프랑스 유학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불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불어를 전공하면 대학교에서 앙떼르메디에르 중급 문법까지만 공부를 해요. 대학교에서 왜 고급 문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불어를 심도 있게 공부하면 불어가 너무 어려워져서 졸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급까지만 불어하고 더 하고 싶으면 네가 대학원 가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대학교에서 더 불어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고급 문법까지, 그 다음에 중고급 문법 마스터까지 하시고, 대학원생, 특히 그냥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요. 불어 전공인데 이제 불어 불문학과도 있을 수 있는데 대학원에서는 여기선 통번역 대학원까지 포함합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번역 대학원은 언어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문법도 다지고 그 문법을 가지고 발화, 구술도 하고 독해도 하고 청취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불어 문법을 정리하는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한테 꼭 권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원 불어 불문학과, 불어 어학과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불어를 구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급 불어라고 해서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취미로 하시다가 세영까지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통번역 대학원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제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냥 저는요, 아기 키우고 이제 불어를 전공했는데 뭐 할까 고민하다가 취미로 공부하려고 왔어요. 취미인데 불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아주 고급 불어까지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통번역대학 이대나 외대 통번역대학원을 합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제자들 중에 특히 아기 엄마들이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도 필드에서 왕성하게 번역하고 통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급 불어 구사한다고 하는 게 정말 사치야? 아니에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기초 단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수업 구성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 따라가셔야 돼요. 일단은 강의를 보기 전에 문제집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에게 교재가 PDF로 무료로 다 나눠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따로 막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 필요가 없어. PDF로 그냥 다운받아도 되고요. 요즘에는 프린트도 안 하잖아. 요즘에는 패드로 그냥 거기에서 공부하죠. 저도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서 디지털 세대가 공부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저게 공부가 될까? 근데 훨씬 효율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프린트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종이값도 안 나가고요. 토너값도 안 나가고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해서 쓸 수 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강의 전에 PDF로 쭉 패드를 통해서나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푸세요. 거기 개념이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 개념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혼자 푸세요. 내가 얼만큼 하는지. 근데 개념을 너무 몰라? 그러면 중급이나 고급 문법에서 개념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문제는 그냥 풀 수 없어요. 개념 모르면. 문제를 혼자 먼저 풀어보세요. 여러 개의 문제가 있어요. 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다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의 개요를 선생님 설명을 합니다. 문법 개요가 써 있긴 해요. 그거 보고 풀으셔도 되고 문법 개요가 그렇죠. 안 보고 내가 정말 문법을 얼마큼 아는지 확인하려면 문제 먼저 풀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법 개요 설명하고 설명을 들으세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개요가 이거구나. 의문문 이렇게 만드는구나.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하고 자기가 문제 푼 거 확인해서 정답 맞춥니다.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왜? 너무 뻔한 문제 안 냈어요. 조금 함정이 있거나 생각해야 될 문제들만 선별해서 냈어요. 그래서 정답 맞춘 다음에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핵심 표현 정리 PDF로 따로 파일을 만들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 이 문장을 가지고 보면 내가 정확하게 이 문법, 이 의문문이나 강조구문이나 이 문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현들만 모아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표현집을 각마다 만들어놨어요. 문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예 단어만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단어 안다고 문법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이 문법을 소화시키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법 표현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문장 구조도 파악할 수 있어서요. 아예 문장으로 다 표현을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 안 나? 그럼 표현 정리만 보면 돼요. 이런 거였지? 이런 거였지? 네. 확인만 하는 단계로 표현 정리를 전 각마다 10개에서 20개씩 문장 표현 정리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그거 가지고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볼까요?
중국은 뭐 1탄과 2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탄, 2탄이 따로 1, 2, 3, 4, 5강, 1, 2, 3, 4, 5강이 아니라요. 원래 25강짜리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25강을 반씩 반씩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반은 1탄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반은 2탄이라고 하는데 1탄과 2탄이 구분돼서 뭐 니보가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2탄에는 표현 정도, 그렇죠. 문법, 기본적인 문법보다는 표현 위주의 문법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1탄에는 문법 같은 문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탄에는 1강부터 13강까지 1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봤던 문법 내용들이에요. 명사나 형용사, 종속 관계절 끼끄로 연결되는 거, 관사, 그다음에 지시, 이거 저거 할 때 지시와 내 것, 너 것 할 때 소유사, 그다음에 부정 형용사, 그다음에 부정 형용사는 뭐 몇 개, 조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 그다음 인칭 대명사, 나의, 너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동사적 표현 구성,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드는 거, 분사로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동사의 형태들 여러 가지가 있고 직설법, 분사구문, 부정법. 부정문이 아니고 부정법은 동사 원형을 가지고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의문문과 감탄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1탄인데 1탄, 2탄 구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쫙 25강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강하기 좋게 일부러 1탄, 2탄 이렇게 나눠서 시간이 있을 때 1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2탄 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로 공부하기 좀 부담된다.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2탄은 14강부터 25강. 그래서 그냥 2탄에 14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탄의 1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체가 하나다, 25강이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부정문 이거는 이제 정말 늦바 부정이고요. 강조, 끄로 시작되는 보어절, 그다음에 인용문, 피인용문. 그래서 이건 또 뭔지 원인 표현. 요런 이제 2탄에는 표현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결과 표현. 이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문하거나 또는 독해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의 표현, 시간의 표현, 비교의 표현, 반대 표현, 그다음에 접속하고 가정 조건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맨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총 25강인데 1, 2탄으로 나눠져 있는 건 의미 없고요. 전체가 25강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1탄, 2탄 나눠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1탄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2탄만 공부한다고 1탄 아는 거 아니에요. 쭉 25강까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법 개념 정확하게 아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세요. 네, 우리 일단 1강에서 뵙겠습니다.